안녕하세요. 머슬 유니버스 머슬버스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패 프로쇼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오픈 보디빌더들이 대거 출전했던 쇼였는데요. 이번 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오픈 보디빌더들의 서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고화질로 이때 선수들 몸을 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오픈 보디빌더들의 전망이 어떨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런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던 이장민 선수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장민 선수가 지금 가장 사이즈와 컨디셔닝이 좋은 드세 사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종아리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고, 허리도 꽤 얇은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전면에서의 V 테이퍼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장민 선수의 경우 이두가 굉장히 약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두는 약점이 맞지만 지금 이 프론트 바이셉스에서의 저 삼두 장두가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서 팔 자체가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는 이장민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봉필근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팬 프로쇼는 조명이 좀 어두운 편인 그런 쇼였었는데, 이제 봉필근 선수의 경우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짙게 이 탄 작업을 하면서 몸이 조금은 표현이 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하체부터 보자면 봉필근 선수의 최대 약점이 이 전면 하체인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보이는 내전근은 조금 잘 붙어있는 편이지만 이 대퇴사두 자체의 사이즈가 좀 오픈 바디빌더 치고는 좀 많이 작고, 그와 더불어 종아리도 좀 많이 작은, 발달이 덜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체로 올라가면 봉필근 선수가 이제 허리가 그렇게 얇은 선수가 아닌데, 이제 허리와 가장 가까운 대퇴사두도 작고, 또 전면 광배 자체도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더 좀 시각적으로 얇지 않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팔도 보시면은 이제 봉필구 선수가 되게 팔이 좀 긴 편인데, 길어 보이시죠? 지금 근데 길어 보이는데 이제 그 긴 팔을 아직 다 채우지 못한, 그래서 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에서 팔 또한 약점처럼 보여집니다. 한 가지 장점으로 보일 것은 이제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에서도 볼륨감이 보이는 가슴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태형 선수입니다. 김태형 선수도 이정민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발달된 하체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김태형 선수가 제가 이번 재팬 프로쇼에서 가장 인상 깊었는데, 김태형 선수는 어느 한 근육 부위가 과발달되거나 이제 덜 발달된 부위가 크게 없습니다. 굳이 하나 꼽자면 후면에서의 등이겠으나, 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가장 좀 자연스럽고 밸런스 좋은 몸을 보여주는 건 김태형 선수인 것 같습니다. 몸이 되게 깔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강민 선수입니다. 조금 이제 틀어져 있는 사진인데, 김강민 선수의 경우 워낙 이 대퇴사두가 좋고 상체는 좀 아쉬운, 전면 광배는 그렇게 좋진 않고, 팔도 여기서 보기에는 좀 많이 약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즈에서는 이제 이장민 선수가 1위, 네, 가장 밸런스 좋은 몸을 보여주지만 아직 매스와 컨디셔닝이 조금은 아쉬운 김태형 선수가 2위, 그 다음에 이제 김강민 선수와 봉필근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김강민 선수가 조금 더 나은 하체를 보여준 것 같고, 상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김강민 선수의 3위, 그리고 봉필근 선수가 4위를 가져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레스펠입니다. 이장민 선수의 경우 가슴 볼륨감이 아쉽지만 그 외에는 또 괜찮은 몸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봉필근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냅니다. 지금 가슴 어깨 볼륨감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바깥쪽 팔이 그렇게 약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안쪽 팔만큼. 또 이 전면 광배로 이어지는 VT퍼도 좋아서 저는 상체 한정으로는 이장민 선수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체에서 굉장히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장민 선수에 이어 2등을 가져갑니다. 김태형 선수의 경우 어떻게 말하면 좀 무난하지만 또 어떻게 말하면은 좀 밋밋한,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레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김강민 선수의 경우 역시 굉장히 좋은 대퇴사두 사이즈와 세퍼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체의 경우 사실 모든 근육이 좀 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의 볼륨감, 또 어깨의 볼륨감도 아쉽고, 불균형이 있는 것 같은 저 상체의 틀어짐도 조금 아쉽고, 또 팔과 이 전면 광배도 또한 좀 모두 조금씩 아쉬운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드 체스트입니다. 봉필근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가 사실 다 가슴이 조금씩 약한 선수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슴이 강점인 봉필근 선수의 이 측면에서의 볼륨감이 좀 빛을 발하는 포즈이고, 또 봉필근 선수가
이제 측면 하체에는 그렇게까지 약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포즈는 전체적으로 측면에서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봉필근 선수가 1등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사이즈를 보여주는 이장민 선수가 가져가겠고, 이제 김태양 선수와 김강민 선수 사이에는 조금 더 프레임이 넓어 보이는 김태양 선수가 살짝 더 우위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다른 선수들은 뭔가 이 측면에서의 컨디셔닝이 살짝 밋밋해 보이는데 봉필근 선수만 유일하게 굉장히 빵빵하고 좋은 상태의 근육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즈는 봉필근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백더얼 바이셉스입니다. 저는 이 포즈는 우선 이장민 선수와 김강민 선수가 나머지 두 선수들보다는 앞선다고 지금 보입니다. 등과 팔은 두 선수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삼각근이 조금 더 큰 이장민 선수가 아주 조금 더 상체에서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하체에서도 가장 큰 근육 매스와 또 가장 좋은 컨디셔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김강민 선수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지만 컨디셔닝은 조금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강민 선수의 이 엉덩이 쪽 염증으로 인해 저 좀 부어오른 부위가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봉필근 선수의 경우 지금 후면에서 보여지는 삼각근이 좀 굉장히 큰데, 그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상완도 조금 작아 보이고 등도 조금 작아 보이는 편이고, 등이 뭐 아예 안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등에서의 사이즈와 디테일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 하체를 가보시면 전면만큼 후면 하체가 작아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컨디셔닝은 좀 아쉬운 편이고, 또 종아리가 옆에 이장민 선수와 비교하면 굉장히 약점처럼 보입니다. 물론 제가 종아리 때문에 뭐 백포즈에서 지거나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요즘 보디빌딩 이 심사에서 하지만 종아리가 너무 발달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위 그 대퇴골에 비해서 대퇴 근육들에 비해서 그러면 사실 발바닥의 기능이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것 또한 몸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김태양 선수의 경우 역시 밸런스 좋고 좀 무난한 몸을 보여주고 있고, 후면 하체의 경우 컨디셔닝은 좋지만 전면만큼의 사이즈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후면 하체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고, 또 등도 근데 조금은 작아 보이는데 이때 사진을 찍은 시점에서 등을 좀 쥐어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 다른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 저렇게까지 등이 작진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백레그 스프레드입니다. 이장민 선수의 경우 백레그 스프레드를 사실 잘 못 잡는 편입니다. 너무 이제 상체를 앞으로 숙여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포징 연습을 통해서 좀 개선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장민 선수가 이 포즈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김강민 선수가 좀 가장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있는 김태양 선수와 비교했을 때 후면 하체도 조금 비슷한 편이고, 김태양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등의 경우 넓이는 비슷한데 김강민 선수가 조금 더 이 승모근 쪽의 두께감이 살짝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봉필근 선수의 경우 여전히 좀 아쉬운 후면에서의 V테이퍼와 등 매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트라이셉스입니다. 사실 이장민 선수의 경우 사이드 트라이셉스를 이렇게 잡는데 또 비교 포즈에서도 계속 이렇게 잡던데, 사실 IFBB에서 사이드 트라이셉스 이런 식으로 잡지 말라고 이미 몇 년 전에 선언을 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잡은 게 물론 이장민 선수가 이 포즈가 굉장히 좋고 예쁘지만 굉장히 장점도 다 잘 부각이 되고, 하지만 비교 심사에서만큼은 저렇게 측면 다리를 보여주는 포즈를 해야지 이제 IFBB에서 심사를 당할 때 좀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장민 선수는 좀 논외로 하고 이 포즈 비교해서, 봉필근 선수의 경우 굉장히 좋은 이제 가슴 어깨 볼륨감을 보여주지만 약점인 삼두근 때문에 조금은 측면에서 비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형 선수의 경우 좀 작은 두상과 좀 넓은 골격 그리고 깔끔한 몸과 이런 얇은 허리가 좀 극대화되는 포즈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형 선수의 사이드 트라이셉스입니다. 측면 하체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강민 선수의 경우 역시 측면 하체는 거의 가장 좋은 편이고, 측면에서의 어깨 팔도 괜찮게 보이는데 포징을 잡는 방식이 너무 상체를 곧게 세우다 보니 복부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또 가슴 볼륨감은 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방식이 돼버려서 이것도 포징의 개선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앱도미널 사이입니다. 이 포즈에서 이장민 선수와 김태형 선수가 좀 가장 무난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김광민 선수의 경우
또 꽤 백큐움을 잘 잡는 편이어서 이 백큐움이 이제 김강민 선수의 좀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퇴 사두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포즈가 좀 유리하지 않나 싶고, 봉필근 선수가 좀 유일하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도 아쉽고 또 대퇴 사두 자체도 조금 아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 포즈는 봉필근 선수가 약점이 많이 드러나는 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머스큘라입니다. 비슷한 포즈를 지은 이제 두 선수들끼리 비교해 보자면, 우선 이장민 선수와 봉필근 선수 중에서는 봉필근 선수가 이 가슴 어깨 이두에서의 볼륨감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큰 상체 사이즈를 가진 이장민 선수와 그리고 하체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포즈는 이장민 선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강민 선수와 김태양 선수를 보시면은 김강민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볼륨감을 보여주지만 약간 더 올록볼록한 느낌이 있지만 이제 좀 좁은 프레임 때문에 살짝은 이제 너비감이 좀 좁지 않나는 느낌이 들고, 김태양 선수의 경우 조금 더 넓은 형태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태양 선수의 머스큘라 포즈가 굉장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안 잡는 좀 시그니처 같은 포즈인 것 같아서 나름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상위 4명 선수들을 봤는데 사실 이 사진들만 보면은 김강민 선수가 이제 어떻게 김태양 선수를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사전심사 사진들이고 파이널 때 김강민 선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 거기서 좀 갈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재팬 프로쇼 순위가 이제 이장민, 봉필근, 김강민, 김태형 순으로 딱 한 등급씩 이렇게 따다다다 순위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장민 선수와 나머지 세 선수들 간의 차이가 좀 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클래스적인 차이, 매스와 컨디셔닝에서의 몸이 완성도적인 것에서의 차이가 아직은 꽤 난다고 보이고, 봉필근 선수의 경우 좀 가장 약점이 많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 팔, 그리고 하체가 다 좀 근육량이 많이 올라와야 하고, 근데 제가 사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필근 선수가 좀 하체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젊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몸을 보여줄 수 있는 보디빌더인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지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김태양 선수인데, 지금 이 밸런스 그대로 사이즈만 조금 더 커진다면은 저는 오픈에서 이제 가장 지금 가능성이 있고 전망이 좋은 보디빌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김강민 선수인데, 저는 김강민 선수가 사실 되게 좋은 보디빌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오픈 전향을 해서 무대 체중을 한 10kg 정도만 불리면은 사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좋은 보디빌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좀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서 또 다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근육량을 10kg씩이나 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선수 말고 또 나머지 세 선수도 가볍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황원식 선수, 김승민 선수, 오범 선수의 프론트 바이셉스를 보면은 우선 황원식 선수가 이제 팔다리가 나쁜 건 아닌데 워낙 이제 둘 다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많이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키도 있고 체형적으로도 좀 시원시원하고 넓은 편이기 때문에 채우는데, 그리고 오픈 보디빌딩에서 좀 되게 꽉 차 보이게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김승민 선수와 오범 선수의 경우 사실 지금 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도 좀 애매하고 둘 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포텐셜을 기대하기도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데스패드를 보시면은 지금 황원식 선수가 체형적으로는 굉장히 좀 예쁘고 넓은 프론트 데스패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옆에 두 베테랑 보디빌더들에 비하면은 근육의 질감이라든지 좀 이 숙성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뭔가 이제 설명할 수 없지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 오픈 보디빌더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그 단단한 근육의 질감을 아직은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이드 체스트입니다. 이 포즈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황원식 선수, 김승민 선수, 오범 선수 이 순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 보디빌딩이란 운동에 좀 오래 몸을 담아왔냐가 조금 이 몸에서 딱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원식 선수는 측면 하체의 경우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도어 바이셉스입니다. 상체에서는 황원식 선수가 이제 사이즈도 크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체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둥근과 햄스트링 자체의 근육량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포징도 조금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민 선수와 오범 선수의 경우 사실 이번 쇼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그런 상승세나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에는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원식 선수의 경우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젊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오픈 보디빌더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황원식 선수의 포텐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할 말이 있다면 황원식 선수가 좀 천천히 매스를 올리고 이 보디빌딩을 되게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체급을 빠르게 올리다가 몸이 망가져버린 선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황원식 선수처럼 이렇게 매스를 급격하게 키워버리면은 저 몸의 안정성 근육들이 커져버린 운동성 근육들에 비해서 그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몸의 기능들이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져버린 몸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황원식 선수가 이런 점들을 캐치하고 좀 천천히 올리는 게 본인의 건강과 또 본인의 성적 자체에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언 아닌 조언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슬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